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나. 오늘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아직 추수감사절의 휴가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소강 상태. 어제 3대 지수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01% 상승 마감했고요. 러셀 2000도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0.16%, 나스닥은 0.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 쪽으로도 보시면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에너지와 부동산이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금융이나 산업재, 소재 이런 업종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 약세를 보였었던 업종으로는 IT,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섹터별 동향만 봐도 어제 유가가 좀 오르고 금리도 약간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년물 금리가 한 7bp 정도 상승했습니다. 3.75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은 4bp 정도 상승하면서 4.48%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올라서 106.8로 마감을 했고, 유가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79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미국 쪽 천연가스는 한 0.8% 오르면서 7.3불이고요. 그 유럽 쪽 네덜란드 TTF 가스가 7.3% 다시 크게 오르면서 132유로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여전히 한 16,5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비트코인이 15,000불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추가 폭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16,500불 선 정도를 이제 좀 지켜주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고점 대비 이제 하락률 계산해 봤더니 한 76, 77% 정도 빠졌었죠. 그죠? 예, 과거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그때도 한 80% 빠졌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상화폐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의 하락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 보시면 일단 독일과 스페인에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쪽에 독일 CPI가 10%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10.4%였는데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페인도 CPI가 6.8%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가 7.4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쪽과 스페인은 물가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딱 얘기하니까 축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독일 CPI가 10%. 네. 예. 어제 그 신문 읽다 보니까 글로벌 CPI, 전 세계 CPI가 이번 10월 달이 고점을 찍고 이제는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누가 그렇게 전망을 해주셔서 글로벌 CPI를 보니까 10월 달이 고점이었더라고요. 미국은 6월 달이 고점이었었는데, 지난번 뭐 유럽은 계속 10월 달에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분 말씀이 일단 10월 달이 글로벌리도 고점을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서 조금 좋은 조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100.2를 기록을 했고요. 컨센서스가 딱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4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진 1번에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진 1번의 파란색 선을 같이 봐주시면 최근에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 초록색 선은 소비자들이 현재 느끼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게 137.4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빨간 선을 봐주시면 향후 6개월 후에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 지수인데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75.4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요것도 거의 최저치 수준
까지 바닥 찍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은 내년 초까지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사진 2번 같이 봐주시면은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최근에 6.9였다가 또 어제 7.2%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및 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반면에 주택이나 자동차, 고가 등의 가전제품 등의 구매 의향은 모두 좀 둔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는 19.6이었는데 17.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는 소식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 소폭 상승했고요. 금리도 이제 조금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쇼핑 시즌 보통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네. 이때를 갖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쇼핑 시즌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사진 3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NRF 여기서 컨센서스가 1억 6,630만 명 정도가 이번 쇼핑 시즌에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네. 발표치가 1억 9,67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보니까 네. 최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3번은 이 쇼핑 자수 추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거의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4번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 주말 쇼핑 시즌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는 온라인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뭐 주말 동안 토요일 날에는 인스토어가 더 많았고요. 썬데이랑 사이버 먼데이. 그래서 대체로 온라인에서 쇼핑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 장소별로 또 보면은 온라인에서 42%가 있었고요. 백화점에서 42%, 이 그로서리 스토어, 식품 쪽에서 40%, 의류 가게 36%, 할인점 이런 데서 32%의 소비자들이 쇼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쇼핑 상품별로 보시면 옷이나 액세서리가 50%를 넘어가고 장난감이 31%, 기프트 카드가 27%, 그리고 책이나 비디오 게임 그리고 등의 이런 미디어 쪽이 24%, 음식류나 캔디, 사탕, 뭐 과자 이런 게 23%, 또 전자제품이 한 23%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매 판매 총 매출액을 942.6 빌리언에서 상단으로 960.4 빌리언을 보고 있고요. YY로는 한 6%에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월가 쪽에서는 이 할인 때만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 소비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쇼핑 시즌은 좀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땡스기빙 주말에 네. 그동안에 몇 명의 쇼핑객들이 네. 쇼핑을 했는지 그 숫자를 보여주신 이 표 있잖아요. 예, 사진 3번. 예, 네. 사진 3번 표를 보다 보니까 쇼핑 자수 추이 부분인데 20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주식시장은 되게 좋았었잖아요. 2018년 또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2607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기록을 했었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빠지고요. 미국장은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11월, 12월까지 크게 빠지는데 요 땡스기빙 데이 요때 쇼핑자 숫자가 그때 줄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1억 7,400만 명이 2017년이었는데 2018년도에 1억 6,500만 명, 그죠? 네. 네, 그렇게 빠지면서 1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그때 당시에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지수도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면에 2019년도는 경기가 이제 좀 많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억 6,500만에서 1억 8,900만 그죠? 네, 거의 1억 9천만 명까지. 네, 1억 9천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네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뭔가 약간 정말 경기가 내년에도 계속 안 좋아지려면 이번에 소비가 이제 좀 확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일단 쇼핑자 수는 네. 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아래에서 또 빅테크 쪽 어제 추이 좀 말씀드리면 애플이 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1.6%, 테슬라 마이너스 1.1%, 엔비디아 마이너스 1.2% 대체로 하락 마감했고요. 메타가 강보합 정도로 0.6%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또 크게 줄었습니다. 3개의 종목만 기록을 하고 있고 머크가 또 올타임 하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유소비재 쪽에 로스스토어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아메리칸 소스버게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또 섹터 쪽으로 잠깐 보시면 금융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1.6%, 웰스파고가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블랙로그는 한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3% 하락 마감했고요. AMD는 한 0.3%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리오프닝 쪽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니발이 4.6%또 크게 상승을 했고 항공주 연말 이렇게 되면서 한 2.2%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2.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조금 오른 덕분에 에너지 섹터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쪽 대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애플이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랑 시위, 봉쇄 등 이런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이번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의 시위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2년 4분기에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 출하량이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을 7,000만 대에서 7,500만 대로 추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장중에 애플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면서 애플이 계속 밀리면서 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밍치 애널리스트의 아이폰 출하량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한 1.1%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CEO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또 글을 썼는데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한다 라고 글을 올렸고요.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애플이 트위터에서 광고 대부분을 빼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플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를 참고를 했는데 애플이 올해 1분기에 한 4,800만 달러 광고비를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트위터 매출에 애플이 한 4%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또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글을 좀 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기관 투자자 한 43곳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5%가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 하락의 최대 요인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그중에 65%가 앞으로도 테슬라에게 트위터 인수한 것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가 약한 이유는 연초 이후 지금 20% 정도밖에 안 빠졌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잘 버티고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쪽 헬스케어나 미국의 유틸리티처럼 경기가 좀 침체가 오더라도 약간 방어적일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성격에 더 가깝다. 근데 럭셔리한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을 쓸 거다. 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공장,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팀 쿡이 왜 테슬라랑 사이가 안 좋나? 이런 방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엄청난 경쟁자잖아요, 보면. 네. 지금 향후에 이제 애플카를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응을 잘못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애저 클라우드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잃어버린 한 15년 동안의 박스권에 gat혀 있었던 것에 반해서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PC에서 모바일로의 이런 전환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에서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애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애플카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랬을 때 이제 애플카로 넘어갔을 때 싸워야 될 대상이 테슬라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에다가 저렇게 엄청난 광고비를 계속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서로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엄청난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애플이 트위터에서 광고를 이제 빼는 그런 모습 보이고, 테슬라 그 트위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앨런 머스크는 결국은 이번에 인수할 때도 보면 테슬라 주식 팔아가지고 자금을 댔듯이 트위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또 테슬라 주식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메꾸는 그런 모양새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건 스탠리의 서베이의 기관 투자가들이 테슬라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에는 테슬라의 자회사가 아니고 트위터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인수한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왜 테슬라의 영향을 받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과 같은 연결고리. 그리고 트위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앨런 머스크의 머리가 계속 그쪽으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테슬라의 그 미래 산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중국 쪽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2.31% 상승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5% 넘게 상승을 했고 이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이것도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알리바바가 5% 넘게 올랐고 징둥닷컴 6.7%, 핀두도 5.9%, 바이두 5.3% 대체로 올랐고요. 그리고 빌리빌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기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근데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고 어제 22.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니오라든지 샤오펑, BYD 이렇게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래 제가 9시 뉴스에 나오는 악재를 보고 주식 팔지 말고 9시 뉴스에 나오는 호재 보고 주식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중국의 그 시위 보면서 그죠? 아우 중국 주식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 요 부분은 다음에 우리 왕정 차장한테 한번 물어봐서 새로운 또 뭐 스페셜 코너를 만들어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발표될 경제 지표로는 뭐 ADP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고요. 3분기 GDP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인 이 졸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MOM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건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또 앞두고 있고 이런 영향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 연설 내용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이 PC 물가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약간 그 CNBC 기사에서는 데이터 리치 위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되는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 리치, 위크다운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그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군요. 지금 최근 5일 동안 유럽 시장 전부 이제 영국, 유럽, 프랑스, 독일 기준으로 다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원만스 기준으로도 영국, 유럽 전부 다 6.5, 8.4% 정도 강한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약간 이렇게 막 좀 약세를 보이고 좀 쉬어가는 근데 이렇게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휴가를 가서 그런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보니까 네. 미리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야단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예, 주가가 또 여기서 눈치 없이 막 확 올라가면 또 한번 이제 선생님이 확 화를 낼 수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약간 네, 잠잠하게 좀 조용히 머리 숙이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1개월 5일 기준으로는 다우 S&P 500 겨우 0.4, 0.1 강보합이고 나스닥 마이너스 0.4,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1 이렇게 모습 보이고 그죠? 1개월 기준으로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예, 이런 모습을 보면 선생님 연설하시기 전에 예,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내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 네, 이때 되면 또 뭐 미국 시장이 막 또 변동성이 예.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나오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나오는 또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는 우리 또 최상무님이 내일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너무 밤잠 설치시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남궁주임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이제 그림 3 있잖아요. 네. 예, 이게 항상 우리가 데이터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빨리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예, 그런 지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서 18년도에 이 쇼핑객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워닝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추이가 한 20년, 30년짜리 블룸버그 한번 네. 좀 뒤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쇼퍼스 땡스기빙 위켄드의 쇼퍼스 쇼핑자 수 네. 추이가 주가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선행성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예. 네, 그러면 우리만의 또 큰 비밀 병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거 한번 좀 네. 조사해서 예, 내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